오늘 세미나에 앞서서 오늘 나누는 내용은 변호사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자세한 개인 상황을 모르고 드리는 일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때 개인적인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뉴욕 포담 법대를 졸업한 후에 쭉 노인법과 상속법을 전문으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일한 로펌의 변호사님들이 뉴욕, 뉴저지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입법에도 관여를 하시고요. 그분들 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금은 따로 로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백 명의 변호사들 앞에서 노인법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뉴저지에서의 롱텀 케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옵션을 잘 이해하시고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롱텀 케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널싱홈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널싱홈이 아니더라도 병원 밖에서 장기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하시면은 롱텀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간병인이 와서 일상생활을 도와주면 홈케어고요. 집 밖에 있는 시설에 나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활동을 같이 하시게 되면 데이케어죠. 그리고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의료진도 있고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팀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는 단지 같은 곳입니다. 널싱홈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롱텀 케어 서비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롱텀 케어를 지금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오신 건데요. 그럼 왜 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롱텀 케어는 굉장히 비쌉니다. 올해 기준으로 뉴저지 평균 비용이 홈케어가 1년에 8만여 불, 널싱홈은 15만 불입니다. 혹시 메디케어가 롱텀 케어 조금 커버해 주는 거 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셨어요? 메디케어. 아, 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은 입원한 후에 3일 이상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해서 병원에서 널싱홈에 가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은 20일까지 커버를 해줘요.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셔서 널싱홈에 곧바로 가시면 커버가 안 되고요. 입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일까지는 공짜고 20일 후에 80일은 이제 코페이가 200불, 하루 200불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먼저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롱텀 케어를 부담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세이빙으로 비용을 내시는 건데 아무리 세이빙이 많으셔도 1년에 15만 불, 20만 불 내기는 힘드시죠? 네. 그럼 몇 년 안에 아프시게 되면은 뭐 홈케어를 하시든 널싱홈을 하시든 몇 년 안에 집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시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남녀 평균으로 대략 3년이고요. 장기 롱텀 케어가 필요한 게 여자분들은 또 굉장히 오래 장기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빙으로만은 부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젊으시고 건강하실 때 미리 롱텀 케어를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롱텀 케어가 비싸다 보니까 보험비도 굉장히 비싸지고 점점 비싸지고 지금 요즘은 거의 아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롱텀 케어의 전액을 부담해주는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건데 이것도
아프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룩백 기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5년 기다려야 된다. 그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소득하고 조건에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집이 있으시고 재산이 더 있으셔서 세이빙이 있으셔서 재산이 초과가 되면은 그 재산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옮겨서 재산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다만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할 때 룩백 뜻 아시죠? 룩은 보다, 백은 이제 뒤로 보다라는 뜻인데 어, 뉴저지는 홈케어든 너싱홈이든 5년 룩백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메디케이드가 필요해져서 신청을 하시면은 5년치 재정 기록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5년 사이에 재산을 옮긴 기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 옮긴 기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만불을 네, 헌금을 하셨다. 그럼 만불에 대해서 페널티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저지에서 재산을 옮기고 5년 동안 메디케이드를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롱텀 케어가 커버가 되는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자격 조건은 일단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뉴저지 주민이셔야 되는데 뉴저지에 이사 온 첫날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적 조건에 맞으셔야 되는데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소득은 지금 거의 소셜 시큐리티 펜션 받으시고 뭐 어떤 분들은 투자 인컴이 있으실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나 펜션이신데요. 그래서 어, 한 달 소득이 싱글이시면은 2,829불, 부부이시면은 5,658불이시고요. 재산은 은행 통장에 싱글이시면 2,000불 이하여셔야 되고요. 부부이시면은 3,000불 이하여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재산이나 소득 기준보다 기준을 초과하셨을 때는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고요. 소득이 넘으셔도 재산이 넘으셔도 충분히 롱텀 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기 전에 메디케이드 플래닝 또는 메디케이드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요. 이게 저희 노인법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집을 가지고 계시면은 어떻게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뉴저지 메디케이드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구당 자동차 한 대, 롤스로이스, 링컨 타운카, 뭐 굉장히 비싼 차를 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보석이나 금이 아닌 가구나 옷 같은 개인 소장품은 재산으로 안 치고요. 그 아까 전에 2,000불, 3,000불 안에 안 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어, 거주 중인 주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고 계신 주택만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주택을 본인으로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메디케이드는 받지만 나중에 주택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두 분 다 널싱홈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후에는 메디케이드가 린을 걸어서 지금까지 쓴 모든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다 쓰시다가 돌아가시면 아, 자녀들한테 짐 넘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메디케이드가 린을 걸어서 어, 집 팔아서 돈 갚아라. 갚고 남은 돈만 자녀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집을 가지고 있으셔도 메디케이드 신청은 가능하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드에서 본인 이름을 빼시고 그건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메디케이드 신탁에 옮기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재산이나 소득이 메디케이드 기준을 초과하면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일찍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년 룩백 기간이 있죠. 홈케어든 너싱홈이든. 그래서 미리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하시고 재산을 정리하셔서 5년이 지나면은 아프실 때 언제라도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널싱홈에 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준비를 안 하시면 재산을 100%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집을 팔아서 널싱홈에 다 준 다음에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널싱홈에 들어가시게 됐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이드가 20일까지는 커버를 해주죠. 그러면은 널싱홈이 자기들 페이를 받아야 되니까 메디케이드 신청을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해요.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라. 널싱홈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널싱홈에 신청을 해버리면 재산을 다 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변호사한테 오면은 이제 반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래도 미리미리 하셔야지 재산을 다 지키는 게 좋으시죠? 나중에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 갑자기 아프셨을 때 반 세이브 하는 거는 네, 좀 서운하시겠죠? 그래, 그나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어서 자녀들한테 부담이 안 되면 좋은 거고요. 사실 제가 널싱홈한테 메디케이드 신청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널싱홈이 요즘 불법으로 자녀들한테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널싱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계약서를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에 불법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널싱홈이 자녀들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되는데 묘하게 아주 세밀하게 널싱홈이 자녀들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사인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도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뉴저지에 혹시 자녀의 부모 부양법이라는 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자녀가 한국은 있어요. 한국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각각 주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자녀가 법적으로 부모를 부양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롱텀 케어 비용도 부담을 질 수 있다라는 게 뉴저지에 있어요. 근데 뉴저지가 아직 이 법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소송을 건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펜실베니아도 비슷한 법이 있는데 자녀 부양법이 있는데 펜실베니아는 널싱홈이 아들을 수를 해서 어, 널싱홈에 돈을 갚아야 된다고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도 사인 안 했는데 단지 아들이란 이유로 널싱홈에 돈을 내라고 법정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저지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것도 앞으로 지금 롱텀 케어 비용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돈이 없어지고 너싱홈도 지금 돈을 벌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자녀들한테 이제 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제 인포메이션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재산을 옮기고 5년을 기다려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렸고 이제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 안 돼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재산을 100%못 지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집을 팔아서 재산을 다 없애야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오시면 자녀들한테 반 정도를 증여를 하시고 반만 널싱홈한테 주시고 그 다음부터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도모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셜 워커나 널싱홈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신청해도 된다. 재산이 없으시고 인컴이 낮으시면 뭐 그 위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재산이 있으시면은 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워커나 널싱홈이 무료로 도와주고 법적으로 실수를 하면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국가가 주는 혜택 중에서 한 달에 10,000불 이상을 주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어, 혜택이고 예상이 연방 정부에서 오기 때문에 신청자 서류를 잘못 넣으면 연방 사기죄가 됩니다. 특히 뉴저지가 메디케이드가 신청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널싱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준다고 본인의 모든 재정 서류를 다 맡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든지 메디케이드에서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위임장이나 유언장 같은 서류들 하신 분들 있으세요? 위임장 하신 분 있으세요? 아, 잘하셨네요. 예. 유언장은요? 유언장은 아직 안 하셨고요. 네. 아무리 이제 건강하셔도 젊으셔도 미국에 사시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살면은 이제 법적 과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프시거나 돌아가실 때를 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족들이 보살피는데 굉장히 힘이 들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시니어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서류는 재정 대리인 위임장 또는 파워 오브 어터니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아프셔서 당장 메디케이드가 필요해졌는데 메디케이드 계획을 전혀 안 하셨다. 재산이 초과가 되셨다. 그러시면 재산을 움직여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위임장을 만드셔서 대리인을 정해두시면 대리인이 사인을 해서 당장 재산을 옮기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위임장이 없으시면 법정에 가셔서 법적 보호자를 정해야만 재산을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라도 법적 보호자로 임명받는데 뉴저지에서 4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비용, 변호사 비용, 코트 비용 다 합쳐서 10,000불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 4개월 동안 재산이 초과가 됐으니까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되시죠? 그럼 널싱홈에 돈을 4개월 동안 내셔야 돼요. 만약에 위임장을 미리 해두셨으면은 재산을 빨리 옮겨서 메디케이드 신청을 곧바로 하시면은 4개월 동안 널싱홈에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어, 위임장 없으셔서 4개월 괜히 4, 5만 5만 불, 6만 불 더 내신 거죠. 실제로 제가 갑자기 아프셔서 위임장 없으셔서 메디케이드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재산을 많이 쓰게 되신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혼수 상태일 때 대신 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고요. 유언장은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나누는 것을 정하는 서류인데 돌아가신 후에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시간과 비용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탁 또는 트러스트를 경우에 따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신탁 중에서도 사후 법원 과정만 피하는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가 있고요. 메디케이드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로 진행을 하는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5년 전에 아프시기 5년 전에 재산을 옮기면은 메디케이드 신청이 곧바로 가능하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러면은 재산을 100% 지킬 수 있다. 5년 안에 널싱홈에 갑자기 가야 되면 준비를 안 하셨는데 널싱홈에 가셔야 되면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해야 되지 널싱홈이 돈 달라고 다 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다 건강하신데 앞으로 그래도 메디케이드 자녀분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5년 동안 재정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텍스 리턴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부모님은 아프시지 자녀들은 뭐 어카운트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 지금부터라도 뱅크 스테이트먼트 텍스 리턴을 다 모아두세요. 자녀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다 모으시고 1000불 이상 거래라는 거는 뉴저지에서 보는 게 1000불 이상 어, 영수증이나 체크가 없으면 체크도 다른 사람한테 쓴 체크 자기한테 쓴 돈이 아닌 모든 1000불 이상 거래는 다 증여로 봐요.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페널티를 매기니까 1000불 이상이 되는 은행 어카운트에 나오는 1000불 이상에 대해서는 다 영수증하고 체크를 모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5년 안에 아프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교회 헌금이나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거 그런 걸 본인 통장에서 하시면 증여가 돼 버리니까 뭐 다른 자녀 통장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캐시로 하시거나 은행 통장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다른 서류는 안 하셔도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아프실 경우에 제일 중요한 서류는 재정 대리인 위임장이다. 메디케이드 필요하실 때 재산 움직이는데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그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는데도 본인이 사인을 못 하시면 위임장 가진 대리인이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웃이 친하다고 친척이 친하다고 위임장을 맡기시면 안 돼요. 절대. 이 위임장을 줘버리면 본인 대신에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집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은행 통장에서 돈 빼갈 수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믿으시면 믿으시면 하시고 만약에 자녀들 아직 믿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시면 위임장을 사인만 시키고 나중에 안 주시면 돼요. 카피를 안 주시고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찾아라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재산이 있으시면 메디케이드 신청을 너싱홈이나 에이전시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시면 조심하셔. 은행 통장에서 돈 조금 빼서 옮기는 것도 하나하나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